박스들 안녕. 만화는 가끔 보면 진짜 얼척없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막 갑자기 자기랑 캐릭터 해석 안 맞아서 죽이거나 해성에 자기 이름 안 붙여져서 죽이거나 좌우대칭 아니라고 폭탄 테러하는 미친 장면들. 헌데 그런 미친 장면들은 만화에만 있지만 가끔 보면 만화 언저리쯤 되는 요상한 일이 애니메이션 회사 같은 데서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오늘은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해 씹으려보겠습니다. 경고, 애니 스포일러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전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네요. 애니나 만화 관련 사건 사고, 말 그대로 만화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데 이게 부정적인 것도 있고 웃긴 해프닝 정도 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막상 이런 거 일어났다고 하면 어이없고 신기한 느낌이 들잖아요. 오늘은 그런 거 한번 떠들어 볼게요. 먼저 볼 건 전설의 그 사건, 양배추 사건입니다. 애니메이션 작화가 들쭉날쭉하는 경우는 많죠. 지금은 그나마 잘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퀄리티가 괜찮고 유명한 거 아니라도 요즘은 한 분기만 방영하는 애니도 퀄리티가 높은 경우가 꽤 많거든요. 거기에 요즘은 작품으로 까이던 원피스도 기가 막히게 애니를 뽑고 있어서 진짜 그 시절 암흑기라는 말이 어울리는 작화 상태와는 다른 애니메이션이 되었습니다. 헌데 제작사 사족이 너무 많아서 별로다 라는 평도 있는데 토트렌드 작화 꼬라지보다는 사족 많은 게 나아요. 무튼 그래서 걸을 거 걸러보게 될 만큼 작화는 애니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과거에 이 작화로 말라왔던 사건이 양배추입니다. 웬 공조가리 띄우냐 빨리 치워라 라고 말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양배추입니다. 뭐 씨발? 이건 새벽녘보다 유리색인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작화로 이 애니의 원작에 해당하는 게임은 이 회사의 대표격인 게임으로 이번 년에 20주년 되었다고 특별 영상이 나올 만큼 그 시절 인지도 있고 인기 있었던 미연시라 20주년 특전 영상 댓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추억을 곱씹고 있죠. 무튼 그런 인기 있는 미연신이 당연히 애니와 수순을 밟았고 애니는 딱 12에서 15세 이용가 애니로 2006년에 나왔습니다. 헌데 그 퀄리티가 개박살이 났습니다. 아니 2006년에 뭐가 있었나봐요. 오란고교, 하루이, 데스노트 같은 퀄리티 돌아버린 애니도 나왔지만 무사시 건도, 가이리 작품 같은 개똥망작도 같이 만들어진 거 보면 무튼 이 새벽녘 유리색인도 이때 나옵니다. 그리고 그 퀄리티는 이런 수준이고 TVA를 조진 뒤 어떻게든 수습하는 경우가 많았던 DVD, 지금으로 치면 블루레이 버전도 그리 퀄리티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헌데 진짜 문제는 3화에 나온 양배추, 대충 요리를 하려고 재료 손질을 하는데 개 뜬금없이 이딴 걸 썰고 옆에는 이딴 걸 자르는 기괴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건 양배추였죠. 이 양배추가 양배추 언저리가 된 이유는 하청업체에게 대충 둥근 곳 모양 콘티와 양배추 사진을 보내야 했지만 같이 보내야 할 양배추 사진을 실수로 누락해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헌데 원래 퀄리티 때문에 욕을 먹었던 애니였지만 양배추가 대육해 마운틴 혀를 뚫어서 그런지 이 양배추를 본 사람들은 키야후 하면서 즐기기 시작했고 이 양배추는 하나의 밈으로 자리 잡아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지고 일본에서는 당시 연두색 꽁이꼴 양배추 공식을 만들고 더 나아가 양덕들에게도 퍼지면서 퀄리티 캐비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이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밈으로 자리 잡은 양배추라 하야테처럼이라는 패러디와 개그가 난무하던 애니에서는 그냥 일단 패러디 박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제작사였습니다. 시청자야 원래부터 떨어진 애니 퀄리티였다가 1절, 2절, 3절 카카시 4절을 야무지게 치면서 대육해 마운틴으로 넘어간 거라 어케어케 넘어간 거지 이건 방송 사고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방송 사고. 솔직히 웃기긴 하지만 실제 방송에서 그냥 퀄리티가 안 좋다 이런 수준을 아득히 넘은 무성의의 영역에 도달한 거잖아요. 즉, 일 똑바로 안 했다 수준이라 이걸 만든 제작사는 사과는 당연하고 주주총회에서 언급이 될 정도로 당시 파급력은 장난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 양배추는 단순 인터넷 밈을 넘어 제작사들 사이에서 불문율이 되었죠. 이게 뭔 소리냐?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느 만화던 양배추 하나만큼은 퀄리티가 높아요. 어머 샤랄라 모델 포즈 하는 오바를 내서 그렇지 은근 꿀팁 많았던 뷰티 애니인 완소 퍼펙트 반장에서도 양배추 퀄리티는 좋게 나오는 거 마냥 요리랑 상관없는 만화도 양배추 퀄리티 하나만큼은 잘 나와요. 진짜 그런 게 아까 말했던 DVD 버전도 실패한 작품을 양배추 하나만큼은 열심히 그린 게 티나고 작품으로 유명한 가이리도 양배추 부분은 0점 몇 초 나오지만 디테일이 살아있고 그 부분만 작화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헌데 이런 류 끝판왕은 2018년에 나온 내가 좋아하는 건 여동생이지만 여동생이 아니야 라는 그지 같은 제목을 갖고 있는 애니인데 이 애니는 티저 이미지만 보면 그냥 양산형 애니 아닌가? 느낌이 들지만 까보면 진짜 장난 아니어서 1화도 작화가 망가졌는데 2화부터는 멘트를 뚫어버린 전설의 만화입니다. 진짜 밑바닥에도 바닥이라는 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작화 상태로 작품을 넘어 제대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 만큼 전체적으로 망가졌던 애니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컨셉으로 잡은 개그물도 아니에요. 헌데 이 애니는 여동생이 요리하는 장면을 넣어주었고 그때 썰고 있던 게 양배추입니다.
근데 진짜 양배추 퀄리티 장난 아니고 양배추 써는 여주 퀄리티도 높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양배추가 려이키 텐카이 한번 갈긴 수준이죠. 무튼 이런 식으로 밈으로 남았지만 애니 제작 시장에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요소가 된 양배추 사건, 그리고 다음에 볼 사건은 무겁지는 않지만 뜬금없이 튀어나온 건데 그건 치이카 만화상입니다. 치이카, 우리나라는 먼작기라고 불리는 만화로 귀엽고 동글동글한 친구들이 애교 떨고 토실토실한 빵디 실룩실룩거리는 애니메이션 같지만 그 속은 현실만큼 냉혹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인공 측에 속하는 하치는 명랑하지만 집도 없어서 에어컨 없이 여름에 덥고 문이 없어 겨울에 추운 케이브하우스에 살고 테이프 붙은 상태만 봐도 얼마나 재활용했는지 느껴지는 박스를 식탁 겸 책상으로 쓰는 찢어지게 가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격증이나 능력으로 일하고 받는 보수가 틀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제약되는 땀내나는 노동세계관의 이야기가 치이카와입니다. 그런 눈물 없이 보기 힘든 치이카와지만 누워있는 것 자체가 귀여운 보법이 다른 귀여움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각자 개성도 강해서 프리! 하는 미친 토끼, 자가 붕붕이까지 있는 랭킹 1위 고인물 딸기 덕후 등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많아서 치이카와의 인기는 엄청나 현재 굿즈도 잘 팔리죠. 그래서 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동그랑땡들 카메라 꺼지면 람보르기니 타고 댕긴다고 밈이 있잖아요. 아, 다행이다. 무튼 몇 년 전 일본 갔을 때 여기도 치이카 저기도 치이카 할 만큼 웬만한 장소에 치이카 관련 상품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런 인기 있는 만화라 애니도 순조롭게 방영되고 만화책도 꾸준하게 나오는데 문제가 2024년 코단샤 만화상에서 터집니다. 이때 당시 수상 목록이 일단 소년 부분 장송의 프리랜, 소녀 부분 너의 옆 얼굴을 보고 있어, 종합 부분 메달리스트가 수상했는데 이 종합 부분 후보는 망향타로, 다윈사변, 메달리스트의 최애 아이까지 쟁쟁한 후보가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에 치이카가 딱 있어요. 이건 지나가는 고딩이 봐도 애매하긴 해 할 만큼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근데 얘가 거르기에는 또 애매해요. 솔직히 수익성만 본다? 하면 여기서 돈을 제일 잘 벌고 인지도가 있냐? 당시 가장 대중성 있는 최애 아이를 치이카 하나로 압살할 만큼 인기 좋아요. 그렇다고 세계관이나 스토리 같은 게 얕냐? 은근 떡밥도 많은 게 아이들을 공격하는 키메라부터 통수 오지게 치는 풍뎅이, 그냥 같이 노는 것 같은 갑옷이들도 알고 보면 이들을 감시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생각보다 딥한 세계관에 은근 디테일 넘치는 게 자기 혼자 제초 5급 받았다고 눈치 보고 자격증 사진 울상으로 찍혀있는 디테일도 있습니다. 진짜 그냥 캐릭터만 밀고 가는 이모티콘류 만화같이 생겼지만 은근 딥한 세계관과 설정에 그에 따른 인지도 플러스 수익성이라는 모든 부분에서 치이카가 꿀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상주기도 그런게 내려치기 이런게 아니라 다른 애들 다 진지하게 양밀스 질량 간극 가설, 미만 가설 이런거 얘기하는데 옆에서 책상 갈고 2, 5, 10 동그라미 이걸 엄청 진지하게 푸는 느낌. 체급은 오케이지만 뭔가인 만화. 그래서 심사평 중에 자전거와 스파게티를 비교하는 것 같다 라는 평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들 줄담배 피면서 그거 어떡하죠? 예? 치이카와요? 했을 것 같은 난제급 치이카 먼작기. 헌데 이런 웃긴 해프닝 말고 진지했던 사건도 있었는데 그건 마르코는 9살입니다. 마르코는 9살, 우리나라도 따따따라리라 하는 코러스 아저씨의 기가 막힌 소울이 넘치는 오프닝으로 유명한 만화로 롤러스카이 고고편에서 보여준 초밥으로 할아버지 연금 개박살내는 아새끼의 경제관념부터 표고버섯 키우기 세트 방치하다 곰팡이를 피우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았던 만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투니버스를 시작으로 여러 방송사를 옮겨다니면서 지금도 드문드문 방송을 하는 애니메이션이지만 일본은 90에서 92년까지 1기 방영하고 95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방영하고 있는 장수 만화 중 하나입니다. 헌데 문제는 방송사인 후지테레비라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같은 씹덕들에게는 매튜 아빠 직장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 뮤티스몬이 장악했던 그 건물이요. 무튼 이 방송사에서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건 이번 연도 초에 나왔던 나카이 마사히로 관련 일이었죠. 이건 나카이 마사히로라는 후지테레비 간판 MC가 후지테레비 아나운서를 강제로 세수시켰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주간 문춘에서 발표한 건데 여기는 그 성우들 불륜뉴스 다 까발렸던 곳입니다. 무튼 그렇게 그게 진짜였다는 게 밝혀지고 이번 연도 1월에 입장문부터 시작해서 결국 은퇴까지 했던 사건인데 문제는 여기에 후지테레비 쪽 관계자들이 자기네 아나운서 남자 여자 가리는 거 없이 좀 생겼다 싶으면 접대 요원으로 보내버린 정황이 밝혀진 거죠. 그렇다 보니 일단 나카이가 나오는 CF 방송을
방송은 당연히 중지되는 거였고 후지 테레비 이미지가 개박살나면서 스폰서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2월에 마루코는 모든 스폰서가 빠집니다. 그리고 마루코가 저 기준 더 와닿아서 마루코라 한 거지 진짜 심각한 건 사자의 상이라는 국민 애니입니다. 이건 60년대부터 방영한 만큼 국민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만화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캐릭터들이 나이를 먹지 않는 만화들, 코난, 마루코, 짱구, 도라에몽 등등의 원조격인 만화라 이런 나이 안 먹는 만화들을 사자의 상 시공이라고 부를 만큼 국민 애니메이션 그 자체인 애니입니다. 헌데 여기도 모든 스폰서가 빠집니다. 이 외에도 원피스, 디지몬도 후지 테레비 애니메이션이지만 그나마 얘들은 제작사가 토에이라는 빵빵한 기업이라 그러려니 넘겨도 사자의 상 제작사는 저 나이 때 사람도 알만한 애니를 만들었지만 현재 사자의 상 원툴이고 마루코 제작사는 꾸준하게 뭔가를 만드는데 그리 히트를 못 치고 있는 상황. 얘네 둘이 대표로 스폰서가 잘립니다. 스폰서가 잘리면 뭐가 되냐? 그 애니 시작할 때 고노방금이야 거라노 스폰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안 나와요. 실제로 사건 터진 이후 점차 스폰서가 줄더니 마루코와 사자의 상은 고노방금이 대신에 다른 게 나와서 마루코는 마루코의 뜨억 하는 얼굴만 나오고 사자의 상은 그냥 집안만 보여줬죠. 이런 식으로 애니 역사상 스폰서가 다 빠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데 그게 역대급 파장이 있는 사건이었어서 60년대부터 방영한 국민 애니 사자의 상은 진짜 위기였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스폰서가 들어와서 살아는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폰서가 나가리 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던 후지 테레비 애니메이션. 물론 스폰서가 망한 애니는 있긴 했었죠. 보보보라고. 근데 이 애니는 전부터 여론으로 두들겨 맞다가 허드슨이 망하면서 그대로 애니까지 공중분해된 케이스라 좀 의미가 다른 애니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 일본 만화업계. 헌데 우리나라도 진짜 얼탱이없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애니박스. 애니박스는 2006년에 개국한 대원 미디어 산하에 있는 애니 전문 채널, 대원방송에 소속된 채널로 과거에는 챔프, 애니원, 애니박스까지 3개가 운영되었지만 챔프가 폐국하면서 지금은 애니원이랑 애니박스만 남아버린 방송사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엔간한 애니들, 예를 들면 나이아를 꾸준히 방영해서 지금 파이널 시즌도 방영하고 있고 페어리테일도 끝까지 더빙까지 하고 성우들이 좀 바뀌긴 했어도 이누야샤 완결편도 방영을 하는 정성을 보여주면서 자기 영역을 확실히 하는 느낌이었죠. 물론 유유양 DM이랑 GX 던진 거는 개인적으로 아쉽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 만화 채널 중 하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헌데 이 애니 채널이 옛날에는 새벽에 꾸금 애니를 틀어줬습니다. 하이스쿨 DxD, 투러블 트러블 이런 수위 높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전문용어로 성인용 OVA 형식으로 짧은 화수로 만들어진 그 친구들이요. 물론 얼추 검열하고 생각보다 오랜 기간을 방영한 거 보면 선타기 줄타기 야무지게 하면서 방영했던 것 같지만 문제는 유작, 이사쿠, 황색 수건을 걸친 경비 아재 같은 캐릭터로 유명한 시리즈고 원작인 게임도 정신나간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임인데 이걸 애니박스에서 방영해줬습니다. 물론 이런 류 애니 새벽 방영이 긴 만큼 이사쿠 말고도 여러 정신나간 스토리를 갖고 있는 애니가 많이 방영했지만 이사쿠의 문제점은 무삭제 버전이었습니다. 무삭제? 진짜 하나도 삭제 없이 바닐라 버전을 새벽에 틀어줬어요. 우와! 개쩐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바로 맴매 뒤지게 쳐맞았죠. 검열 때리고 선타기 한 게 아니라 그냥 빠꾸 없이 틀어줬으니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 방송 편성 책임자에 대한 징계라는 3단 크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점은 개국 3개월 차입니다. 진짜 트위치 한국 철수 시절에나 볼만한 약겜 정지런 이런 걸 개국하고 2개월 만에 보여주고 한 달 뒤 철퇴 맞은 겁니다. 진짜 지금 보면 헛웃음 나오는데 그 시절 회사 분위기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하네요. 헌데 놀랍게도 이것도 2006년입니다. 진짜 2006년에 뭐가 있었나봐요. 오늘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관련된 재밌는 사건 사고에 대해 시입을 해봤는데요. 양배추에 알고 있었지만 징계 철퇴로는 진짜 그 시절 얼마나 빠꾸가 없었냐를 잘 보여주는 것 같네요. 무튼 저는 다른 거 생각하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